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 방송은 창업 전문가 임흥렬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우리 흥렬 컨설턴트님과 함께 저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디야의 조그만한 변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네네. 이디야가 의미 있는 행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이디야가 의미 있는 행보를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기 이전에 이제 그런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메가커피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컴포즈 커피, 벤티, 다양한 저가 커피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커피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저가 시장, 그리고 아예 고급 시장. 어떤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급 커피 매장이 이제 리저브 매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예,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47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라고 합니다. 오호.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커피 시장의 규모 자체도 한 3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욱 좀 두드러지는 차이는 과거에는 이제 믹스 커피와 커피 숍에서 사 먹는 비중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균등했는데 오히려 코비드 이후에 믹스 커피 시장은 확 줄었고 오히려 커피숍 매출이 더 늘었다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가 커피의 등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양도 많고 1,500원에 그 정도 퀄리티의 커피를 먹을 수 있으니 사실 저도 믹스 커피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 양이 많다고 하셨는데 메가커피나 이런 데 보니까 양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먹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던데요. 예, 근데 소비자분들은 또 그거에 익숙하시니까 또 잘 드시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다들 굉장히 많이들 드십니다. 오호.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커피 시장의 가운데 껴있는 브랜드가 사실은 이디야였어요. 네. 아하, 그렇죠. 예전에는 이디야도 이제 저가 커피라는 컨셉으로 스타벅스 곁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브랜딩을 잘 해서 처음에는 이디야도 15평 정도 소형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다가 점점 최근에 몸집을 좀 키우면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이디야 매장이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그러면서 이디야가 전국에 지금 한 약 3,000개 정도 되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이디야가 그 정도로 이제 성행을 하고 또 이디야 본사에서도 원두 가격도 깎아주고 다양한 움직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가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디야의 매출이 꺾인 건 사실입니다. 꺾였군요. 예, 이디야의 매출이 이제 점점 꺾여지다 보니까 이디야 본사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것을 그러면은 단가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저가 커피의 트렌드를 쫓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치킨 얘기 많이 했지만 치킨 브랜드에서 오너들이 가격 올릴 때 점주들의 먹고 살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점주 핑계를 대면서 그냥 강제적으로 단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많이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점주가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디야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점주들에게 직접 던졌습니다.
와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움직임 보인 게 이데아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최초예요. 예. 최초군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도 그럼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역시 앞서가는 회사, 이 착한 기업 인정받을 만하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점주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단가는 조금 인상을 하되, 양을 저가 커피, 앞에서 말씀드린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 커피 같이 그 대용량 저가 커피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용량에 맞추는 걸로 지금 방향을 좀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해요. 예. 양을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되지만 양을 늘려서 결론적으로 단위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인하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디야도 어느 정도 이제 타겟책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메가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메가커피는 전국에 지금 매장이 약 2,800개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곧 뭐 3,000개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다들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메가커피를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창업 신청을 해도 한 6개월 걸립니다. 와. 그렇군요. 저희 동네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메가커피 들어오려고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거겠군요. 예비 가맹점주분들이 줄을 서 계세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 뭐 그 정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 기간에 매년 그 매장별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믿기 힘들게도 메가커피의 경우는 코비드 기간에 권리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메가커피를 하신 분들은 권리 차익을 많이 보고 양도양수를 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도 사실 뭐 매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받쳐주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원가율 자체가 이디야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디야 점주분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출 차이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메가커피가 매출은 한 1,000만 원 정도 높은데, 원가율 자체가 한 약 1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수익률은 그래도 메가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디야는 임대료가 좀 더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하니까요. 좀 더 큰 매장들이 있고, 대신 또 메가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쓰니까 원가율이 조금 높고 임대료는 낮고 대신에 인건비는 높고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수익률이 뭐 이디야보다 매출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디야가 어찌 보면 이 메가커피 전략을 쫓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수익률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각오로 사실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대신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메가나 컴포스 커피의 기준으로는 테이크아웃을 잘 빨리빨리 뺄 수 있게끔 매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레이아웃이 그렇게 짜져 있죠. 보통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바로 키오스크가 있고 그 바깥에서 바로 커피를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디야는 어찌됐건 간에 매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고객분들이. 근데 그것이 물론 장단점은 있으나 여름에 특히나 이제 빨리빨리 매출을 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메가나 컴포즈 같은 레이아웃이 조금 더 용이하다. 대신에 이제 겨울에는 거꾸로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디야가 당연히 매출적인 반사 이익이 있죠. 그래서 내년 초부터 아마 해당 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커피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이즈를 키우고 가격도 살짝 올린다 해도 메가나 컴포즈의 기존의 그 1,500원짜리 대용량과 비교하면 비싸질 것 같은데, 그렇죠. 소비자들은 그닥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어차피 이디야는 그 충성 고객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고객층에 의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글쎄요. 수익률이 결국에 떨어지는 효과의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점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이제 전략을 결론적으로 점주분들의 희망사항을 반영을 해서 취하게 된 전략이고, 또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는 매출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니 단순히 이렇게 뭐 양을 늘리고 가격을 조금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매출 드라이브를 위한 별도의 프로모션이라든지 홍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디야 본사의 숙제가 된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저희 집 앞에
이 네 가지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커피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야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가커피랑 컴포즈 커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 눈으로 딱 봐도 메가커피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컴포즈도 뭐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디야 커피는 썰렁해요. 예. 그리고 영업 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해가 지기도 그거는, 전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빼놨냐?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그만큼은 권리금을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번번이 결렬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디야 사장님은 아르바이트도 없이 자기가 하긴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도 빨리 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디야의 경우는 권리금이 한 약 1억 원 정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2, 3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매장들이 한 1억 원 이상씩 다 이제 권리금이 깎였고, 메가커피는 대부분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가커피 월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들이 한 권리금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뭐 메가커피 조그만 거 차리는데 뭐 돈이 물론 뭐 1억 원 이상 들지만 아무튼 뭐 권리금으로만 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엑싯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양도양수 시장에서는 메가커피 위주로만 움직여지고 있고, 과거에는 그것을 이제 이디야가 주도를 했지만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창업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저가 커피에 몰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착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디야 커피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디야 커피가 매출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 착한 기업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기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만약에 또 그런 면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사실 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 경영진 입장에서 더욱 또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트랙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이디야 매장과 조금 다른 컨셉의 매장들도 한번 테스트 형태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다양한 이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그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을 점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커피 시장의 대세는 메가나 컴포즈와 같은 저가 커피인데, 그럼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메가커피는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저가 브랜드를 해도 되는 건지, 메가커피나 컴포즈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은 다른 브랜드를 하시더라도 옆에 메가커피가 있으면 결국 메가커피에 질 거예요. 그만큼 그래요? 지금 그만큼 메가커피의 브랜드 파워가 지금 무시를 못합니다. 모델을 뭐 손흥민 선수를 쓸 정도로 메가커피에서는 사실 전력을 다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가요? 아, 모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안타까운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메가에서는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비 가맹점주들이 줄을 설 만큼 매장을 계속해서 개설을 한다라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물류 수익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개설 수익까지 발생이 되니까 그 돈을 아낌없이 이제 마케팅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브랜드를 물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메가가 그 자리에 없으면 결국 메가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메가가 들어오면 결국에 질 것이다. 사실은 이게 결론이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메가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저희가 던졌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네. 이유가 뭡니까? 메가커피의 경우는 이제 브랜드가 너무나 커버렸기 때문에 A급 입지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벌써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저가 커피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중엔 A급 아니면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기존에 이제 대형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입지랑은 좀 다르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A급 입지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뭐 부동산적으로 많이 저렴한 자리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커피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매장 하나 차리고 들어가는데 뭐 1억 5천 이상은 들어가는 거죠.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뭐 권리금이 있었다 하면은 뭐 2억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것만큼 저자본 창업은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메뉴가 싸니까 오픈을 하는 비용도 쌀 것이다라고 이제 좀 잘못된 연결고리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예산에 맞지 않는 창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메가는 이게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구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알바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알바들이 그래서 이제 피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구인이 잘 되는 만큼 퇴직률이 높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다. 장사가 잘 때는 뭐 주변에 메가커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피크 막 이럴 때는 직원 4명씩 일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 관리 까딱 잘못하면은 예, 과도한 인건비 사용으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보실 수도 있다. 예, 그러한 관리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다. 예,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 반면에 또 처음부터 메가커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셔서 메가커피 2-3개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께서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예산에 맞게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을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리적인 부분이 본인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메가커피의 경우는 배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못 써도 될 만큼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배달 커피 로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특히나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잖아요. 배달시키려고 예. 하는데 아무래도 배달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결론적으로는요, 배달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사 잘 된다고 해도 배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은 배달에서 나가는 수수료라든지 배달을 하기 위한 별도 이제 마케팅 비용, 뭐 깃발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 배달에서는 많이 팔리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아하. 근데 메가는 어찌됐건 간에 한 잔에 1,500원으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로 최소 주문을 어느 정도 약 2만 원 정도 맞추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배달 수수료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배달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배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이렇게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 제한거리 규정 이런 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점주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잦잖아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알바들이 오기 싫어할 정도로 잘 되기 때문에 이 제한거리 규정 이런 거는 안 지켜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만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점점 줄죠. 예. 뭐 처음에는 뭐 3kg였던 게 뭐 2kg, 1kg 뭐 점점 줄 것이고 메가커피의 경쟁점은 메가커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 동네 메가커피가 뭐 결국 나에게까지 매출 영향을 미칠 만큼 이제는 촘촘히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A급 입지만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B급, C급에 그냥 들어가서 소소하게 홀 매출을 일으키면서 배달을 그냥 해야 하는 컨셉으로 세팅을 하자라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배달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이제 뭐 치고 나가는 브랜드들이 한 2억 개 정도 있는데요. 뭐 그런 브랜드들도 매출은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매출이 많이 나와요, 사실. 한 달에 한 1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이, 커피 팔아서 1억을 번다고요? 예, 뭐 몇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커피에 빠지다라든지 뭐 이런 뭐 저희는 사실 잘 못 들어본 브랜드들이 이 배달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브랜드들은 전략적으로 아예 달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은 커피를 싸게 안 팝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해도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단가를 형성을 해놓고 아니면은 사이드 메뉴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사이드 메뉴가 뭐 일반적인 커피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이외에도 그냥 뭐 다양한 커피와 상관없는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으면 혹시나 뭐 순대나 뭐 이런 것까지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그 돌우물이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같이 제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퐁치 익스프레스라는 배달 전문 커피 브랜드를 세팅을 해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월 매출이 약 8천만 원 이상 발생이 되고 배달 전문 매장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보통 배달 전문 매장은 수익률이 한 7%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해당 매장은 한 15%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이드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은 사람들이 최소 주문 금액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최소 주문 금액이 처음부터 비싸게 보이면은 여기서는 많이 시켜야 되나 보다라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데 여기는 최소 주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얼만데요? 9,900원입니다. 9,900원. 예. 예, 그럼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예, 굉장히 낮은 건데 반면에 객단가는 2만 원, 3만 원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은 뭐 유부초밥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팬케이크, 뭐 볶음밥,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사 먹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배달 시장의 묘미거든요, 사실. 그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거고. 그럼 거꾸로 그럼 그런 걸 하려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거나 뭐 요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라는 또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해당 브랜드에서는 원래 그런 브랜드들을 이미 기존의 배달 전문 브랜드로 다 이용을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펴서만 나가면 그냥 완벽한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키트 형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사이드 메뉴가 배달 전문 커피 브랜드에 구성이 됨으로써 고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커피 배달 시장을 메가나 컴포즈는 굳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오퍼레이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매장의 비수기는 누구나 다 알듯이 이런 겨울철 그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혹서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절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배달에서 오히려 그 빈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배달 전문 커피 브랜드들이 굉장히 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놀라운 거는 한국인들이 참 커피를 많이 마시는구나. 왜 이렇게 많이 마실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커피 시장 자체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믹스 커피 비중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 것 같아요. 물보다 더 많이 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커피 브랜드들이 뭐 이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제 시장을 이끌어오던 이디야도 이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이제 변화를 꽤 했고 또 기존에 이제 지금 뭐 최근 한 5년, 3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저가 커피 시장을 또 빈틈을 노리는 커피 배달 전문 브랜드들이 또 굉장히 생겨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시장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커피에 이제 밥을 말아 먹는 메뉴도 나올 것 같네요. 예, 저는 안 먹겠습니다. 네. 박 PD가 먼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요즘은 커피를 완전히 줄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커피 매니아가 왜요?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현재 3주 동안 커피를 안 먹고 있거든요. 네네. 요 체험 결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커피 시장의 최근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재밌게 말씀을 해주신 이묵열 컨설턴트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